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쩐데리TV의 쩐데리입니다. 다행히 오늘도 상승을 좀 했습니다. 시장이 생각보다는 강하게 좀 올라와 주고 있다라는 부분이 좀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우선 차트는 보시는 것처럼 어쨌든 양봉을 뽑아냈고요. 21선을 강하게 좀 뚫어주지는 못했지만 코스피 같은 경우에 어쨌든 상승 기조로 움직이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한 이틀 전이죠. 21선을 좀 돌파한 다음에 다행히 지켜주고 있습니다. 매동을 안 살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외국인이 약 6천억 가까이 매도를 해주고 있고, 다행히 기관이 좀 받아주면서 계속 개인만이 사던 장세에서 기관이 좀 합세해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21선 위에서 놀고 있지만 아직 외국인이 강하게 지금 들어오지는 못하고 있는 상태고요. 이런 부분들은 아마 유가 관련한 부분들, 그리고 환율 관련된 부분들이 시장에서 외국인들, 특히 우리 시장에 투자하고 있는 외국인들에게 순매수로 바꿀 수 있는 어떤 그런 명분을 충분히 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종목별로는 개별 종목 장세가 강하게 좀 일어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아시겠지만 명실상부한 현재 시장에서 가장 강하게 갔던 진단키트 종목들이 많이 빠졌습니다. 어제 제가 그 마스크 관련주를 좀 말씀드렸고요. 마스크 관련주는 오늘 시세를 좀 줬었고, 일부는 주고 밀리는 상황이었고, 어쨌든 최종적으로는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간단히 좀 말씀드리자면 원유가 조금 이제 협상에 관련된 타결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에 오늘 상당히 좀 강하게 갔습니다. S-오일 같은 종목도 그렇고, 흥구석유 같은 종목도 그렇고, 상당히 좀 강하게 갔어요. 그 종목들에 대한 부분은 차치하고, 우선은 오늘은 진단키트 5종목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이름만 들어 다 아시는 종목이죠. 시젠, 파미셀, 진매트릭스, 수젠텍, PCL입니다. 이 종목들을 우선 보면 크게는 차트, 그리고 매동, 그리고 신용 현황, 이렇게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시젠부터 보면 일봉 차트입니다. 일봉 차트. 지금 현재 음봉이 5거래일 나왔어요. 보통 음봉이 3거래일 나오면 뭐 흑산병이다 해서 하락 쪽에 많이 뭐라고 할까요? 추세를 돌렸다라고 좀 말을 많이 하는데, 보시면 주봉상으로 봤을 때는 워낙 강하게 올랐어요. 워낙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기본적으로는 이 5일선 위에서 놀아야 되거든요. 이 꼬다리든 몸통이든 5일선 위에서 놀아야지 상승의 계속적인 움직임을 가져간다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5일선을 깨고 좀 내려왔기 때문에 그나마 좀 다행인 것은 거래량이 좀 많이 빠졌잖아요. 그렇다라는 건 아주 이 주포가 전부 팔고 나왔다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고, 분명히 한 번쯤은 반등을 줄 텐데 어느 시점이냐라는 겁니다. 근데 가장 좋은 거는 내일 이 22평선을 찍고 반등 나와주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다시 한번 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금요일은 아시겠지만 종목들이 그렇게 강하게 가지는 못합니다. 지난주는 물론 좀 달랐지만, 그렇기 때문에 내일 이 52평선, 이 음봉의 음봉이든 양봉이든 이 캔들의 이 꼬다리가 52평선을 좀 찍고 좀 반등해주는 그림으로 이런 식으로 나와서 마감을 한다면 다음 주 월요일쯤에 한 번쯤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림이 나오겠지만, 어설프게 여기서 뭐 도지형이나 이런 게 나와버리면 좀 더 밀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갭이 굉장히 많이 떠 있거든요. 보시면 이격도도 굉장히 많이 벌어져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벌어진 이격도를 어느 정도 좁힌 다음에 다시 반등이 나와주는 그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냥 한 3, 4일 빠졌으니까 들어가서 잡아봐야지 해서 잡으셨다가는 다시 한번 또 물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라면 당장의 신규 진입자라고 하면 들어가진 않을 거고요. 반드시 이 22평선을 터치해야만 들어가겠다, 아니면 터치하고 올라와야만 들어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고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시젠 같은 경우에는 매동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보시면 한 이틀 정도 전부터는 외인은 계속 팔고 있지만 기관이 적지 않은 금액으로 사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조금 긍정적인 부분 같고요. 긍정적인 부분 같고, 그리고 신용은 현재 보면 시즌의 신용은 한 2% 정도, 뭐 2% 정도 신용이라고 하면 사실 크게 신용에 대한 문제는 없는 거거든요. 오히려 신용이 붙어주면서 상승하는 경우도 있고, 신용이 10% 이상 되지 않는 이상은
어떤 뭐 리스크가 크다고 보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같은 경우는 워낙 많이 상승해서 조정을 받는 부분이 있고, 이게 만약에 신규 진입이나 혹은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하는 게 좋겠죠. 많이 빠졌을 테니까 고점 대비해서 거의 30% 가까이는 빠졌잖아요. 근데 신규 진입이라고 하면 좀 더 있다가 이 정도 선을 먼저 터치해줬을 때, 브론즈 밴드 이 중앙선 22평선 터치해줬을 때 움직이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파미셀도 보면 얘는 더 떠 있어요. 물론 도지형인 게 좀 마음이 좀 걸립니다. 이 도지형이라고 하면 이 상단에서의 도지형은 교수형 차트라 그래서 하방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이 내려가는 차트에서의 도지형은 다시 한번 이렇게 끌어올릴 수 있는 그림이다라는 게 일반적인 차티스트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도 그럴 게 지금 상황에서는 이격이 너무 많이 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거를 갖다가 밀려서 간다? 그러면 너무 많이 빠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반등이 한번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림이 좀 예측은 됩니다. 보면 이렇게 봤을 때는 거의 이 갭으로 크게 떠서 시작한 부분에 이 아래쪽 몸통은 좀 깨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한번 좀 그 파미셀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이렇게 반등이 살짝이라도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거래량이 또 물론 많이 빠진 것도 그나마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투자일별로는 외인이 3일째 사고 있고 기관이 같이 사줬고요. 개인만 팔았습니다. 그리고 신용 같은 경우는 잔고율 1%, 크게 문제는 없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진매트릭스입니다. 진매트릭스도 이틀 정도 빠졌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갭이 지금 상당히 많이 벌어져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얘는 지금 여기서 멈춰졌잖아요. 이렇게 여기서 더 빠져서 간다? 저는 그게 쉽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아예 여기서 정말 밀고 내려가 버리면 이 정도까지는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여기 정도에서는 뭐 이렇게 앞에 파미셀처럼 한 번쯤 도지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반등하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양봉은 아니더라도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도지형 정도의 수준의 십자가가 나와주고 다음 주 월요일날 반짝 반등해줄 수 있는 그런 그림도 한번 생각해볼 필요는 있겠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단일가를 한번 볼까요? 지금 보면 얘가 시간외에서는 등락률이 없네요. 보합으로 마감했네. 보합으로, 그죠? 수젠텍도 강하게 갔는데 지금 많이 빠졌습니다. 많이 빠지고 아래꼬리 달고 올라왔는데 얘도 지금 보면 이 아래꼬리가 이 정도까지 밀고 내려왔거든요. 여기서 근데 더 민다라고 하면 못해도 이 정도까지 밀어줘야 돼요. 이격을 좁혀야 된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근데 그렇게 빠지기에는 아예 그 차트가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아직 살아있잖아요. 그 재료가. 그렇다고 하면 얘도 한 많이 밀리면 이 정도까지 다시 한번 뭐 터치해주고 올라가서 월요일쯤 한번 움직일 수 있는 좀 그런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투자일별로 보면 개인만 샀고 매동은 좋지 않네요, 그죠? 단일가는 2% 정도 상승했고,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PCL도 역시 이런 식의 조정입니다. 얘도 아래꼬리 대고 올라왔고 아래꼬리 끝하고 한번 선을 한번 그어 보면 이 정도라고 보면 되겠네요. 우선은 PCL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한 번 더 밀어서 음봉이 떨어지면 이 정도까지 밀려줘야 되는데 그렇게 밀리기에는 너무 많이 무너지는 게 아닌가.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상당히 좀 이 정도까지 좀 밀리고 다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되겠지만 얘도 한 번쯤은 도지 만들어주고 이렇게 올릴 수도 있는 좀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라는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투자일보는 뭐 메인이 샀고요, 그죠? 단일가 같은 경우에는 PCL도 상승 마감. 다섯 종목 중에서 다시 한번 좀 살펴보면 그래도 이 캔들과 이 라인 있잖아요, 21선에 이 갭이 보면은 그래도 시젠하고 PCL이 좀 덜 벌어져 있잖아요, 그죠? 시젠이 그나마, 그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이런 갭을 이렇게 갭 떴던 거를
지금 이렇게 빠지고 메우고 올라와 줄 수 있는 그림들, 얘도 이런 갭을 이렇게 메우고 지금 반등할 수 있는 그림, 얘도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갭이 떴는데 그걸 지금 메워주고 다시 반등했잖아요. 그 다음이면 떨어지면 갭을 여기까지 메워야 되거든요. 22평선이 올라와주고 이 라인까지. 그렇기 때문에 내일 만약에 반등이 안 나온다면 어느 정도 약하게 보합형의 도지 아니면 조금이라도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종가 기준으로, 그렇다고 하면 상당히 좀 많이 밀리고 끝날 수도 있다. 22평선까지 다 전부 다 이 모든 종목들이 다. 얘도 여기서까지 뜨는 갭에 요 정도밖에 안 찍고 올라왔잖아요. 얘가 만약에 여기서부터 한번 밀려서 내려온다고 하면 21,000원까지도 밀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밀려서 떨어져 버리면 22평선이 올라오는 그 라인까지 더 밀릴 수도 있고요. 수전책 같은 경우에는 좀 덜한 것 같아요. 얘는 이 자체가 얘도 뭐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서 반등이 안 나온다 그러면 밀어서 여기까지 닿을 수도 있거든요. 우선은 이 5종목 전부 다 지금 22평선하고의 갭이 떠 있는 상태고 이격도 많이 벌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들어가서 움직여서 뭔가 하시기에는 단기 트레이딩 능하신 분들이 아니면 물리시기 쉽상이고요. 안정적으로 가신다라고 하면 다음 주 월요일쯤에 내일이 빠진다면 다음 주 월요일쯤에, 내일이 안 빠지고 반등이 나와준다면 그거는 이제 차후에 금요일날 차트를 좀 보고 판단할 수 있겠다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우선은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예측을 하시기에는 얘가 이대로 죽지 않는다, 시즌부터 해서 PCL까지 한 번은 더 순환매가 돌던 대장주만 시즌만 가든 뭔가 움직일 것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이게 내일 적당히 보합 순위에서 끝난다면 월요일 정도에는 한번 강하게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 좀 밀린다라고 하면 22평선 정도 터치를 할 때까지는 한번쯤 기다려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신규로 진입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물타기를 하더라도 22평선 정도까지는 열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감안하셔가지고 적절한 시점을 좀 선택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단일가에서 최종 시간의 마감에서는 내일은 손소독제 관련주들이 움직일 것 같아요. 그게 좀 뜨면서 갈 것 같고, 보통 요즘에는 그 시간외 단일가에서 바이러스 관련된 이슈는 그때 얼마나 가는 종목이 얼마나 세게 가느냐가 그 종목군들이 다 같이 움직여요. 어제는 마스크 관련주, 오늘은 지금 에탄올 관련주니까 손소독제겠죠. 뭐 그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다양한 테마가 지금 뭐 총선 관련도 움직이고 이러고 있기 때문에 진단 키트도 그냥 의뢰 가겠지보다는 조금 보수적으로 잡고 움직이시는 게 낫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찌됐건 좀 늦은 시간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 내일 마지막 날 별탈 없이 잘 장이 좀 강하게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